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월평TV의 제이입니다. 와, 벌써 이제 10년이 다 됐네요. 처음 이 BMW X6가 나왔을 때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왜 굳이 SUV를 사면서 어느 정도의 실용성을 포기하냐 말이죠. 하지만 저 같은 차 알못들은 SUV의 매력과 그리고 쿠페, 스포츠카 같은 매력의 조합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장은 저 같은 차 알못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X6의 판매량도 엄청났었고 타 브랜드에서 쿠페형 SUV 모델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쿠페형 SUV의 당군격인 X6의 3세대기가 출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쿠페형 SUV의 아버지 BMW X6 M50i입니다. 디젤 게이트에 얻어맞은 아우디와 현세대에 와서 디자인을 말아먹고 있는 벤츠의 SUV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고급 SUV 브랜드는 아마 링컨과 BMW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X7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디자인과 평타 이상을 치고 있는 X3, X5의 디자인을 보면서 벤츠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역사상 BMW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1세대 X6의 신세대기인 3세대 X6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번에 너무 잘 나오고 아름답게 출시된 X5의 명성의 스포티함을 완전히 들어부어서 이 X6가 출시가 됐어요. 지금 보시는 X6는 M50i 트림 모델로서 일반 모델의 M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출시될 X6M도 같은 엔진을 가지고 스포티한 튜닝만 거쳐서 나오는 거라서 M50i가 고성능 차라는데 전혀 이견이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이 M 퍼포먼스 엔진을 얹은 SUV가 처음이라서 너무 또 두근거립니다. 고성능 SUV를 사는 게 또 제 꿈이라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85,650달러로 시작하는 이 X6 M50i는 무려 4.4리터 M 퍼포먼스 트윈 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배기량에 걸맞게 또 V8기통 엔진인데요. 정말 엄청난 녀석이 들어가네요. 이 엄청난 파워트레인은 523마력에 76.5토크라는 스펙을 가지고 4.1초에 제로백을 찍는 정말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4리터 트윈터보 V8기통 엔진을 얹은 카이엔 터보 모델의 성능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출시될 X6M도 같은 엔진이 들어가지만 스포츠 세팅을 마무리해서 50마력을 더 얹어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무시무시한 녀석의 배기음을 또 들어보도록 하죠. 완전한 X6M은 아니지만 M 스포츠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M 스포츠 어댑티브 댐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더블 위시본 앞바퀴 서스펜션에 경량형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뒷바퀴 서스펜션으로 들어가서 시승기에 또 굉장한 기대감을 안겨주는 것 같네요. 정말 시승기가 기대되는 차량이니까 시승기 check it out. 지난 세대까지는 BMW SUV가 너무 박시하고 디자인이 좀 무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쿠페형 SUV인 X6가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번 세대 BMW SUV들이 디자인이 너무 날렵하고 세련되고 날카롭게 잘 빠져서 나왔습니다. X5도 이제 더 이상 덤덤하고 무딘 SUV가 아니에요. 그런 BMW의 변화가 정말 반갑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X6의 효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전면은 X5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BMW도 이제 벤츠와 같이 SUV 간의 디자인을 상당히 공유를 많이 하고 몸매만 바꿔서 쿠페형 SUV를 만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모습을 이제 좀 뜯어보도록 해요. 이번 세대에 오면서 이 키드니 그릴 크기가 엄청 커져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죠.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큰 그릴은 이번 세대 전체 자동차 브랜드의 디자인 트렌드이거든요. 그리고 벤츠가 아주 그 시장을 리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X6의 그릴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7시리즈하고 X7은 굉장히 키가 큰 그릴을 갖고 있죠.
반면에 X5가 그릴 크기가 좀 애매합니다. 작고 날렵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크지도 않았으니까요. 이 X6도 X5의 그릴 크기에서 확장이 좀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양옆에 그릴이 약간 뾰족하게 튀어나오면서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출시될 차량 중에서 가장 기대하는 차량 중에 하나가 4 시리즈예요. 요번에 4 시리즈 컨셉에서 그릴이 좀 무리하게 크다고 느낌이 들 정도로 컸지만은 키를 키웠어요. 다른 BMW의 스포츠 차량들은 양쪽으로 좀 길게 빠지고 양쪽 끝을 뾰족하게 꺼내는 그런 그릴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4 시리즈는 정말 키를 엄청나게 키운 그릴이었어요. 근데 그 디자인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요번에 나온 X5하고 X6도 약간 X7의 그릴 디자인을 따라해서 그릴 키를 좀 키웠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릴이 살들이 아주 돌출을 많이 해 있어요. 그런데 위쪽은 좀 많이 돌출되고 아래쪽은 함몰돼서 범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상당히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액티브 그릴이 업계에서 다른 브랜드들과 상당히 다르게 아예 완전히 그릴을 닫아버리는 그런 메커니즘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거든요. 특히 이번 X6에서는 이 그릴에 불이 빛납니다. 주간등과 이 그릴 안에서 나오는 불빛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너무 좀 과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과한 녀석이니까요. 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대형 차들이 더 스포티한 이 헤드라이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X7도 정말 날카로운 헤드라이트를 갖고 있었는데 이 X6는 X5하고 DNA를 공유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인지 몰라도 이 눈 크기가 너무 두껍고 큽니다. 요즘에 이렇게 라이트를 크게 잘 안 만들죠. 근데 하지만 이 지금 우락부락하게 생긴 앞모습에 잘 어울리긴 합니다. 하지만 좀 얇게 뽑아줬으면은 정말 스포티하지 않았을까, 좀 더 8 시리즈 같은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난 세대와 다르게 동그라미 주간등을 쓰지 않고 이제 육각 디자인 컨셉을 이 디자인 DNA의 전면에 박아 넣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동그란 게 좀 더 클래식하면서 스포티한 것 같아요. 뭐 육각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또 BMW 레이저 LED 라이트가 들어가는데 그 아래쪽에는 파란색 트림이 들어가고 구조물이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8 시리즈와 같이 유광 크롬으로 마감을 해놓지 않고 프라모델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돼 있어서 약간 고급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하지만 라이트 안쪽 디자인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M50i 차량이라서 이 아래쪽 범퍼에 구조물적인 디자인이 아주 우락부락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릴 트림도 마감을 브러시드 동 트림으로 돼 있고 이 앞범퍼에도 브러시드 동트림이 들어간 액센트가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아름답고요. 이번에는 LED 안개등까지 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유광 플라스틱으로 에어로 인테이크 그릴들을 만들어 놨는데 육각으로 잘 마감이 돼 있고요. 또 이 키드니 그릴을 사람들이 콧구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BMW도 완전히 인정을 하는지 이 앞범퍼 아래쪽 에어로 인테이크가 입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BMW SUV는 얼굴 같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후드 쪽을 보면은 중앙이 좀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세대 BMW X6 M50i의 옆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은 역대 가장 전고가 낮다고 하는데요. 그 작은 전고의 변화가 디자인에 확실히 반영된 것 같아요. 차가 상당히 빵빵하긴 하지만 몸매 자체는 쿠페형 세단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되도록 아예 B필러부터 확 죽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떨어지는 그런 옆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헤드룸이 상당히 또 걱정이 되는 그런 모델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몸집이 커다란 중형 SUV라서 2열 뒤쪽부터 후방 끝까지 길이도 또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은 또 어느 정도 챙겨줬으리라 믿습니다. 이걸 후면 디자인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지만 이 옆모습이 워낙 중요한 쿠페형 SUV라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츠랑 이 X6랑 또 차이가 좀 나는 게 이제 새로 출시될 신형 GLE 쿱을 보면은 떨어지는 라인에서 스포일러 쪽까지 아주 곡선으로 해가지고 스포일러 쪽이 두각이 많이 되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은 너무
너무 등 쪽 라인을 끝까지 뺐어요. 그래서 약간 스포티함이라든지 날카로움을 깎아먹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요. 확실히 C필러부터 이 트렁크 끝까지의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이 아가미 같은 터뷸런스 아울렛도 옆에서 아주 굵고 눈에 띄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페이크예요. 이 휠 트림들이 유광 플라스틱으로 바디색과 맞춰서 올라가 있습니다. 요 M50i만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 트림들은 요 까만색 무광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던데 이렇게 유광 플라스틱으로 깔맞춤을 해줘서 상당히 좋고요. 아주 동그랗거나 아주 네모나지도 않고 딱 중간 같은 꼭 투싼 같은, 투싼에서 굉장히 요 휠 트림 디자인을 잘 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BMW 벤츠 리뷰하면서 상당히 호평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도어 핸들인데요. 도어 핸들이 너무 심플한데 아우디처럼 심플하면서 아주 타이트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이 핸들이 바디에 완전히 함몰해서 들어가는데 어머야, 이 함몰되는 부분이 너무 커다랗게 파여져 있고 별로 예쁜 기하학적 표현이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쉽습니다. 또 아우디만큼은 아니지만은 옆 라인이 아주 날카롭게 지나가고요. 허리 굴곡이 아주 커다랗게 돼 있고 아래쪽 바텀 트림에는 또 많이 삐져나온 디자인을 가진 플라스틱 유광 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굴곡선이 따라가면서 앞쪽 휠 옆에 있는 디자인과 합쳐져 가지고 하키채 아니면 골프 퍼터 같은 그런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거든요. 최근 BMW 차량 디자인에 공통되는 인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앞에서 그릴처럼 브러시드 동트림 마감이 되어 있는 컬러가 올라가 있는데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M50i의 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 휠이 20인치가 들어가거든요. 옵션을 넣으면 21인치도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기본 휠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10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고 톤도 아주 배분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스포크 하나하나가 디지털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잘 했었는데요. 아주 많이 함몰된 이 BMW 로고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바퀴에는 W10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뒤쪽에는 경량형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줄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요. M 스포츠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 색깔이 정말 너무 예쁩니다. 아주 남색과 파란색이 조합이 잘 돼서 아름다운 브레이크 캘리퍼를 보여주고요. M 스포츠 어댑티브 댐핑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스포티함을 잘 보여주는 그런 서스펜션이 될 거라고 합니다. 쿠페형 SUV의 선두주자 X6 3세대 모델의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세대 뒷모습이 이 X6 세대에서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는데요. Z4라든지 8 시리즈를 보면은 이번 BMW가 스포츠형 모델에서 이렇게 좀 마체테 같은 테일 라이트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아주 얇습니다. 이렇게 얇게 빠져줘서 좀 스포티함이 아주 많이 강조가 되는데요. 하지만 마체테형 테일 라이트를 쓰면서 뒷모습의 굴곡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Z4라든지 8 시리즈에서는 이 라이트를 주고 좀 굴곡을 줬을 때 후면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무식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X6에서 굴곡이 심해요. 이 후면부 바디하고 이 뒷범퍼하고 굴곡이 엄청 큰 굴곡이 물결을 치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식하게 엉덩이가 빵빵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테일라이트가 너무 아름답게 좀 길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굵기가 너무 얇게 잘 빠져줘서 뒷모습을 완전히 살리는데요. 이 테일라이트를 이렇게 안 써줬다면은 너무 빵빵해서 좀 보기가 불편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쿠페형 SUV임을 몸매로 엄청 강조를 하고 그리고 실용성도 좀 챙기려고 약간 억지를 쓴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이 후면부가 너무 높게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예 B필러부터 떨어지죠. B필러에서 이 테일 게이트까지 떨어지는 라인을 아주 완만하게 썼어요. 이 완만도를 너무 중시한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약간 더 기울기를 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스포일러 가는 쪽을 좀 푹 죽여놔서 스포일러가 좀 많이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또 썼으면 어땠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 굴곡이라든지 이 얇은 이 테일라이트 레이어가 케이크 같이 쌓여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이 잘 돼 있습니다. 지금 루프 쪽 스포일러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한 부분은 좀 람보르기니가 아닌가 생각이 들도록 디자인을 잘 해놨고요. 그 루프 쪽 스포일러 아래쪽은 이렇게 커튼 모양으로 얇게 좀 뽑아 내놨습니다. 근데 요번에 X5를 보면은 스포일러 커튼 쪽이 블랙 유광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디 쪽을 많이 파먹어서 X5도 상당히 또 스포티함을 또 봤었죠.
근데 굴곡이 좀 너무 심하긴 심했다. 그리고 아까 옆면에서 말씀드렸듯이 뒷바퀴 터뷸런스를 빼주는 그런 디자인이 페이크로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크고 아가미처럼 넣어놨어요. 헤드라이트는 굉장히 복잡하고 안쪽 디자인이 많은 구조물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테일라이트는 길기만 길지 그렇게 특별한 디자인 특징들은 안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번호판을 달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쑥 넓게 파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차량들은 이 부분을 적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이는데 아예 BMW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예 디자인 인자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디퓨저를 보면은 뭐 디퓨저 역할은 못하지만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살들을 디자인을 만들어 놨는데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쿼드라 배기구가 뒷범퍼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상당히 잘 뽑혀져 있고요. 이 배기구 커버 트림이 브러시드 동트림 같은 톤을 가지고 마감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동글동글하게 빼놓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이 아래쪽 범퍼 디자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이게 쿠페형이라서 공간적인 측면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이 X5가 덩치가 어마어마한 중형 SUV지 않습니까? 루프를 많이 죽여놨지만 공간이 상당합니다. 높이야 물론 X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은 뭐 이 차를 뭐 배달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큰 화분을 넣고 다닌다든지 뭐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 깊이가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차를 구입한다면은 트렁크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할 것 같네요. 제가 또 데리고 다니는 이 여행용 가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X5 바디를 깎아서 만든 X6라서 그런지 제 여행 가방 이게 큰 사이즈거든요. 큰 사이즈 여행 가방이 무슨 손가방 같이 미니어처 같이 쏙 들어가네요. 이 큰 게 들어가고도 이쪽에 한 20-30cm 더 이격이 남고요. 정말 대단한 거 같네요. 물론 높이까지 높아주면은 더 좋긴 하겠지만은 이 X6의 스포티함을 위해서 그 정도는 희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차가 SUV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턱이 있어요. 안 그래도 차량이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턱이 있어줘서 물건을 실는데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 제가 이거 빈 여행 가방을 넣는데도 약간 거슬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이 X6의 적재 공간에 아주 큰 마이너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이렇게 커다랗게 스크래치 방지판이 메탈로 들어가 있어서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아래쪽에 이 플로어가 엄청나게 패널이 크거든요. 근데 이 패널 문이 이렇게 실린더로 돼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열리는 것처럼 열립니다. 이 부분 굉장히 센스 있는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도 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지금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서 그냥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그런지 수납 공간은 상당합니다. 4인 가족이 장을 봐도 플로어 아래쪽에 다 들어갈 것 같은 공간을 또 보여주네요. 실린더가 있어서 내려가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당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V 시가잭이 있거든요. 그 양옆에 2열을 눕힐 수 있는 원터치 레버가 있습니다. 자동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원터치로 자동으로 2열을 눕힐 수 있도록 이 레버가 있습니다. 저쪽은 당기니까 눕히기까지 하는데 근데 이 지금 당겨서 안 누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거리가 엄청나서 이 뒤쪽에서는 제가 저거는 도저히 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가서 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중형의 2열까지 다 눕히면은 어마어마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2열 좌석 등받이가 상당히 많은 각도를 가지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그렇게 쾌적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열까지 눕혀가면서 적재를 할 일이 있겠냐 싶지만은요. 자, 풀체인지된 3세대 X6의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새로 출시된 X5와 아주 많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 내장재의 재료를 아주 여러 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가죽 재질의 대시보드 탑도 있고 그리고 브러시드 크롬 트림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 있으면서 탄소 섬유 액센트까지 중앙에 싹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톤, 재료 분리가 아주 잘 돼 있고 하지만 BMW가 외관 디자인은 상당히 좋은데 인테리어는 벤츠의 고급성에도 못 따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아우디의 세련미에도 좀 못 따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도록 디자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고급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벤츠같이 아주 순도 높은 고급스러움이라든지 아니면 아우디처럼 순도 높은 세련됨을 보여주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정리가 안 돼서 약간 어지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 대시보드 자체도 각이 있어요. 그래서 공조 시스템이 또 운전자 쪽을 바라보도록 각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된 듯한, 너무 비대칭적이라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디자인 전체적으로 이번 세대에는 동그라미가 아닌 육각이 우리 디자인 DNA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곳곳에 그런 디자인이 박혀 있습니다. 특히 공조 컨트롤 부분이 벤트와 컨트롤부가 거의 일치한 듯한 앞쪽 그릴이랑 거의 똑같이 생긴 육각형 부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감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정리가 안 된 느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렇죠. 벤트 디자인도 개폐 다이얼이 다이아몬드 커팅이 되어 있는, 벤트 사이에 화면이 있습니다. 그냥 세그먼트 LED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컬러 화면이 들어가 있어서 공조 화면을 따로 센터 스크린에 디스플레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성을 주는 것 같고요. 그 아래쪽 버튼들도 디자인이 상당히 잘 돼 있고, 많이 쓰는 부분은 브러시드 메탈 크롬 마감으로 다 돼 있고 아래 위로 버튼을 조절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심플한 이 스테레오 조절 부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가능한 8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제가 리뷰를 많이 했었죠. 손을 얹어 놓는 것만으로도 이 센터 스크린에서 그 프로그램 버튼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보여주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스크린은 12.3인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벤츠도 그렇고 제네시스도 그렇고 가상 클러스터와 요 센터 스크린을 잇는 모양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BMW도 따로 디자인을 했는데 요즘에 트렌드가 그러네? 그래서 좀 어떻게든 이어봐야 되겠다, 억지로 이어 붙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자인이 좀 정리가 좀 안 됐다, 좀 어지럽다 느낌을 주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슈퍼 와이드 12.3인치 스크린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다 봐도 전혀 복잡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요. 스크린 프레임 디자인도 그냥 사다리 꼴로 만들어 놨다가 클러스터 디자인과 억지로 연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인데요. 이번에 8 시리즈에서도 봤듯이 육각 느낌을 나도록 했어도 어땠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하는 디자인이네요. 아래쪽 요 센터 콘솔에는 탄소 섬유로 다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브러시드 메탈 크롬 마감과 아주 잘 어울리게 디자인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인테리어 옵션으로서 크리스탈 옵션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그 다이얼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자식 기어 시프터라든지 시동 버튼에 크리스탈 마감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 크리스탈이 들어간 차량을 보면은 너무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조그 다이얼 요 위쪽 부분만 좀 마감을 잘했더라면 차라리 이게 더 디자인이 낫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콘솔 쪽에 의외로 버튼이 상당히 많습니다. 센터 패시아 쪽에 버튼이 너무 심플하고 없지만은 이 콘솔 쪽에 버튼이 많이 있는데요. 의외로 이러면은 운전할 때 내려다 봐야 돼서 불편한 게 또 아닌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리고 요즘 세대 자동차들이 이 조그 다이얼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BMW는 이 조그 다이얼의 미련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 전자식 기어 시프터도 디자인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탈로 마감되어 있지 않지만 유광 마감으로 아주 잘 되어 있고 크기도 좋고 그립감도 좋습니다.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요. 이 센터 콘솔에 버튼으로 이 드라이빙 모드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조작할 필요도 없고 버튼이 따로따로 다 나눠져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의 컨트롤부 위쪽에는 이 커버가 있어요. 커버도 탄소 섬유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 눌러서 열면은 핸드폰 무선 충전대가 안쪽 깊숙이 들어가 있고 USB 포트가 하나, 그리고 컵홀더가 있습니다. 12V C가 잭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 컵홀더에 히팅 기능, 쿨링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아따 고급스럽네. 하지만 센터 콘솔 쪽에 USB 하나밖에 없는 거는 좀 BMW답지 않는 그런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암레스트 쪽도 상당히 올라와 있어서 암레스트 기능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앞쪽에 버튼을 누르면은 암레스트가 양쪽으로 개폐가 됩니다.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운전자 시야각에서 이 암레스트를 열면은 암레스트 실내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건 너무 안 보여서 완전히 기울여야지 안쪽에 보일 수밖에 없고 손도 걸리적거리고, 차라리 좀 열기가 어렵더라도 위로 열 수 있는 게 또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수납 공간은 무난합니다. USB-C 포트가 요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USB 포트는 3개가 이렇게 마무리돼야 되지 않나 또 생각을 해보게 하는 디자인이고요. 이 가죽 마감이 된 스티치는 전부 다 야구공 같아요. 야구공처럼 스티치를 아주 굵고 거칠게 해놨거든요. 그 부분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하고 세련되게 스티치를 곱게 해놓으면은 좀 스티치의 특징을 좀 받아들일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양쪽 공조 벤트는 니은자로 다 돼 있습니다. L자 아니에요, 니은자예요. 그 부분을 무광 크롬으로 싹 다 감싸주는 게 상당히 디자인 아름답습니다. 이 차량은 또 원체 비싼 차량이니까 지금 리뷰하는 차량은 95,000불이나 하는 비싼 차량이에요. 딱딱한 플라스틱은 실내에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주 문짝 아래쪽까지 다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마감을 다 해놨어요.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걸 맵 리딩 라이트가 이번 세대에 오면서 폐처럼 생기면서 아가미처럼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예쁩니다. 아마 이 맵 라이팅은 이 BMW가 가장 이번 세대에서 아름답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리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커가지고 시야가 탁 트이는 느낌, 빛을 많이 캐빈에 전달을 해줘갖고 답답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안쪽을 자세히 보면은 스타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앰비언트 라이팅하고 같은 컬러로 파노라마 선루프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감성이 남다른 그런 앰비언트 라이팅을 보여줄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좌석 디자인은 헤드레스트가 먼저 보면은 무슨 망치 같아요. 디자인이 튼튼하게 돼 있고요. 좌석 시트도 아까 얘기했듯이 야구공처럼 스티치가 아주 잘 돼 있고 라인들도 예쁘게 다 빠져나서 편안하면서 디자인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히팅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마사지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 20방향으로 좌석을 또 조절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한 좌석들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세대 X6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 스크린이 12.3인치 초와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정보가 아주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보여줘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커다란 스크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린 크기 그리고 해상도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반응성도 스마트폰 정도는 아니지만은 보통 고급 차량들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벤츠 MBUX처럼 완전히 부드럽진 않습니다. 반응성도 벤츠보다는 좀 낮은 것 같고요. 아우디랑 비교해서도 조금 불편한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세대 X6에서는 iDrive 7.0 최신 세대 BMW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스 컨트롤이 상당히 잘 되지만은 MBUX처럼 아예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BMW가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제스처를 사용하는데요. 제스처를 상당히 많은 방향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손가락을 돌리면은 이렇게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볼륨을 올렸다가 눈을 콕 찌르면은 음소거가 된다든지. 아까도 제가 운전해 오면서 소리를 낮추려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기만 해도 소리가 줄어들어 가지고 아주 편안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를 폰과 연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려면 BMW에 정기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안드로이드 오토는 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라이센스를 아직 구입을 못했는지 구입할 계획이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은 아쉽지만 차량과 연결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트래픽 상황에 따라 가지고 속도 가속도를 맞춰주는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이 되고요. 블라인드 스팟 알람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포스트 콜리전 대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긴급 브레이크라든지 필요한 세이프티 기능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세대에 들어오면서 BMW가 또 자랑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드라이브 리코더라는 기능인데요. 차량을 운전을 하면은 제가 운전을 했던 트랙을 기억을 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기억을 해가지고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을 자동차가 이해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 같은 맥락으로 제가 전진을 해서 골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주차를 할 때 제가 들어간 트랙을 차량이 그대로 기억을 해서 후진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 차량은 X7과 다르게 자율 운행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보도록 해요. 카메라는 해상도도 상당히 좋고 움직이면은 프레임도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60도 위성샷도 왜곡 없이 이미지를 아주 잘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D 뷰가 있어요. 3D 뷰가 상당히 주변 이미지 처리를 잘 합니다. 3D 뷰의 카메라 방향을 제가 이렇게 360도 다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세팅에서 보면은 카워시라는 게 있어요. 카워시 보면은 차량 앞쪽 부분을 보여줘서 우리가 자동 세차하는 그 트랙을 잘 따라가는지 볼 수 있도록 그런 카메라 기능이 있어서 또 상당히 센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X6M505i의 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디자인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요 M 퍼포먼스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게 액센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M라인의 차량인데 아래쪽을 좀 평평하게 깎아주면 좀 더 스포티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컨트롤 V라든지 액센트가 되는 부분들이 약간 커요. 그래서 좀 거칠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섬세한 디자인처럼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코어 디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친 스티치가 무슨 야구공 같은 아주 클래식하고 그리고 세련돼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름다운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디지털 가상 클러스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가상 클러스터는 12.3인치로 업계 규격이라고 볼 수 있는 가상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디자인도 이번 세대의 육각 디자인 인자를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장단점이 너무 극명해요. 다른 럭셔리 브랜드, 그러니까 특히 링컨 같은 브랜드에서 아쉬웠던 점은 내비게이션, 지도를 안 보여준다는 건데 이 BMW는 지도를 보여줘요. 그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길을 찾는데 굳이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된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은 클러스터 커스터마이즈가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되고 지금 거의 고정된 클러스터를 봐야 되는 그런 섬세함이 좀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면 깜빡이 넣는 레버에 있는 버튼이 커스터마이즈를 하도록 합니다. 커스터마이즈 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별로 특별함이 없는 클러스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에서는 좀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 클러스터로 돌아오길 또 기대해봅니다. 3세대 BMW X6 M50i의 2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 대한 우려가 저는 상당히 컸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헤드룸이 일반 SUV만큼 저한테는 나옵니다. 지금 쿠페형 SUV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불편한 세팅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좌석이 엉덩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파놨어요. 그래서 이 좌석에서 이렇게 걸터 앉으려면 걸터 앉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 함몰된 엉덩이 부분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좌석 자체는 편안합니다. 엉덩이 쪽이 많이 기울어져서 파 들어가 있지만은 그렇게 불편하다라는 것은 못 느껴요. 근데 엉덩이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다리가 긴 부분은 무릎이 좀 많이 올라오겠다,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X5보다 2열이 한 3인치 정도 앞으로 밀려 들어왔다고 해요. 이 디자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요즘 중형 SUV가 워낙 크기 때문에 무릎 공간 충분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측면은 X5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은 소형 SUV보다는 일단 2열에서 더 공간을 내주는 것 같아서 우려를 많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중형이라서 1열의 공간은 소형보다는 훨씬 크니까 또 많은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외관 스포티함까지 가지고 있으니까요. 중앙 센터 콘솔을 봐요. 지금 X6는 4전으로 공조 시스템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컨트롤부가 있는데 컨트롤부 안에서 액정까지 마련해줘서 컨트롤부는 디자인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열에는 히팅 시트가 있어서 컨트롤할 수 있게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폰 하나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수납 공간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12V 시가잭이 있는데 제가 USB 포트가 없어갖고 이걸 엄청 하려고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앞쪽 좌석에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어요. 오히려 이쪽에 놔두면 디자인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은 뒤에 앉은 사람이 포트를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미닫이로 커버가 있어요. 이쪽이 열면은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부분에 무슨 BMW 전용 스크린을 꽂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열 윈도우에는 이렇게 쉐이드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여서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암레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레스트 자체가 상당히 크네요.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높이도 좋고 수납 공간이 위쪽에 있어서 또 보드게임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컵홀더 기믹이 아주 고급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기믹이 앞쪽으로 이렇게 뻗어져 나오는 디자인이라서 암레스트 기능을 하면서도 컵홀더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요즘 독일 차들이 아주 선호하는 게 뭐냐면은 이 40, 20, 40 좌석이죠. 그래서 이거를 내리면은 스키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정말 스키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4명이서 스키 여행을 충분히 가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카약을 탈 때 이 노를 수납을 할 수 있도록 40, 20, 40
좌석 디자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관, 내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가장 우려가 컸었던 2열 공간은 전혀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저희의 3세대 BMW X6 M50i의 리뷰 잘 보셨나요? 지금 X6의 출시를 기다리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리뷰를 보시고 또 구매에 대한 의욕을 한 단계 더 높여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체력은 저하되고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등골이 꽁, 도가니 꽁 합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